오늘이 결혼 30주년이다. 30년.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사람과 함께 살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상했다. 오늘만큼은 일찍 일어나서 뭔가 준비라도 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사실 기대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기념일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그저 달력의 한 날짜일 뿐이었다. 식탁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이틀 정도 출장 다녀올게. 저녁은 알아서 먹어. 출장. 결혼 기념일에 출장이라니.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커피를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이 화끈거렸다. 이게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다. 핸드폰을 들었다. 그의 위치 추적 앱을 켰다. 3년 전부터 몰래 설치해둔 거였다. 처음엔 안전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 화면에 뜬 위치는 제주도였다. 제주도 모처의 리조트. 고급 리조트였다. 출장이라면서 왜 제주도 리조트에 있는 거지?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통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관리하고 있었다. 그가 알까? 내가 모든 걸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어젯밤 9시에 제주도행 항공권 2장. 2장.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오늘 아침 7시에 리조트 조식 결제. 2인분. 2인분이라고 찍혀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사실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무너진 집터에 혼자 서 있었을 뿐. 언제부터였을까? 그가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게 된 게, 내 말에 대꾸도 제대로 안 하게 된 게, 늦은 퇴근이 잦아진 게, 주말마다 골프 약속이 생긴 게, 향수 냄새가 바뀐 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미 다 말라버렸나 보다. 지난 몇 년간 혼자 울던 밤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이제는 눈물도 아깝다. 그런 남자를 위해 울기엔 내 눈물이 너무 소중하다. 핸드폰을 더 들여다봤다. 통화 내역, 문자 내역. 다 봤다. 자기야, 보고 싶어. 오늘 보고 싶은데. 역겹다. 구역질이 났다. 누구한테 보내는 거지? 저장된 이름은 박 차장이었다. 박 차장. 회사 사람인가? 아니면 가명인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 우리의 30년을 배신했다는 것.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섰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서재로 걸어갔다.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그가 절대 기억하지 못할 숫자 6자리. 금고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등기부등본, 건물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들. 이 빌딩. 강남 한복판에 이 6층짜리 빌딩. 현재 시세로 200억 원이 넘는다. 모두 내 명이다. 그는 모른다. 이 빌딩의 존재를. 내가 20대 때부터 모아온 돈으로 15년 전에 산 것. 당시엔 80억이었다. 지금은 2배가 넘는다. 매달 임대료로 5천만 원이 들어온다. 1년이면 6억. 모두 내 비밀 계좌로 들어온다. 왜 숨겼냐고? 그걸 물어보면 웃기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다. 내가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 2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5천만 원을 벌었다. 너무 기뻐서 그에게 자랑했다. 그는 뭐라고 했는지 아나. 여자가 돈을 너무 밝히면 안 돼. 그리고 그 돈은 가게 생활비로 보태야지. 내 개인 돈이 아니야. 그날 나는 깨달았다.
내가 번 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그의 눈에 나는 그저 가사도우미이자 육아 담당자일 뿐이라는 걸. 그날부터 나는 숨기기 시작했다. 철저하게. 내가 하는 프리랜서 일, 번역, 컨설팅, 강의. 그는 그저 내가 심심풀이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는 줄 안다. 실제로는 월 평균 1000만 원이 넘는다. 1년이면 1억 2천. 30년 가까이 모았다. 아끼고 또 아꼈다. 투자하고 불렸다. 부동산, 주식, 채권. 분산 투자했다. 빌딩은 내 최고의 작품이다. 15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강남의 낡은 빌딩. 위치는 좋았지만 건물이 너무 오래됐다. 80억에 샀다. 리모델링에 10억을 더 쏟아부었다. 지금은 강남에서 가장 핫한 거리 한복판에 우뚝 서 있다. 1층은 유명 카페, 2층부터 6층까지는 IT 스타트업들. 모두 만석이다. 대기자가 줄을 선다. 나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내 이름, 내 도장, 내 서명. 모든 게 나였다. 이건 내가 만든 것. 내 노력으로, 내 피땀으로, 내 지혜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오롯이 내 것이었다. 창밖을 봤다. 오늘따라 하늘이 파랗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다. 아니, 30년 동안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눈치를 보느라,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시댁 어른들 모시느라, 집안일 하느라. 내 하늘을 볼 시간이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그였다. 여보, 회의가 길어져서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 내일 들어갈게. 목소리가 평온했다. 거짓말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니. 나는 대답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내 목소리도 평온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평온하게 거짓말을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웃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다. 우습다. 너무 우습다. 그는 지금 제주도 리조트에서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 결혼 3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바보 같은 아내. 순진한 아내.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하지만 나는 안다. 다 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짐을 쌀 것이다. 필요한 것만. 옷 몇 벌, 중요한 서류들, 추억이 담긴 물건 몇 개. 그리고 이 집을 나갈 것이다. 30년을 함께한 이 집을. 이 감옥을. 내 빌딩으로 갈 것이다. 내가 15년 동안 준비해온 내 공간으로. 6층 옥상에는 작은 펜트하우스가 있다. 리모델링할 때 특별히 설계한 것. 언젠가 내가 살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언젠가가 오늘이다. 바로 오늘. 가방을 꺼냈다. 큰 캐리어 하나, 백팩 하나. 충분하다. 나는 많은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옷장을 열었다. 어떤 옷들은 10년도 넘었다. 그는 내게 옷을 사주지 않았다. 필요하면 사라고 했지만 생활비에서 옷값 쓰기가 미안했다. 아이들 학원비, 시댁 용돈, 각종 집안 경조사비. 생활비는 항상 빠듯했다. 내 옷값 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옷을 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갈 것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건 내 삶이니까.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 옷을 가방에 담으면서 생각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큰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다. 작은 딸은 대학교 4학년이다. 둘 다 이제 다 컸다. 엄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아니,
어쩌면 더 잘 살지도 모른다. 엄마의 희생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엄마의 불행을 목격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나쁜 엄마일까?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나는 이기적인 걸까? 한참을 고민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다. 나는 떠나야 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희생만 하는 엄마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짐을 다 쌌다. 생각보다 적었다. 30년의 흔적이 이렇게 작은 가방 2개에 다 들어간다니. 슬펐다. 동시에 홀가분했다. 나는 가벼워졌다. 30년의 무게를 내려놓았다. 현관문 앞에 섰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거실, 주방, 안방, 아이들 방. 모든 곳에 내 손때가 묻어 있다. 하루에 몇 번씩 청소기를 돌렸던 거실. 3650일 동안 밥을 해왔던 주방. 몇천 번을 빨래를 개서 넣었던 안방 옷장.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봤던 방들. 하지만 이제 안녕이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30년 동안 나를 담아줘서. 하지만 이제 나는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 나를 가두는 집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공간이 필요하다.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신선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앞으로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다.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께 주소를 알려줬다. 강남 테헤란로 620번지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다. 뒤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봤다. 내가 30년을 살았던 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내 집이 아니다. 내 집은 앞에 있다. 내가 만든 빌딩. 내가 꿈꾸던 공간. 나의 시작점.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새로워 보인다. 같은 풍경이지만 다른 눈으로 보니까. 자유로운 눈으로 보니까. 30분쯤 지났을까? 기사님이 말했다. 다 왔습니다. 차에서 내렸다. 눈앞에 내 빌딩이 서 있었다. 6층짜리 건물. 깨끗하고 현대적인 외관. 1층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났다. 2층 창문으로는 젊은 직장인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내 것이다. 이 모든 게 내 것이다. 믿기지 않았다. 동시에 당연했다. 나는 이걸 만들 자격이 있다. 이걸 누릴 자격이 있다. 건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다. 옥상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계단을 올라가니 펜트하우스 문이 나왔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통유리 창으로 강남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넓은 거실, 깔끔한 주방, 아늑한 침실.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꾸민 공간. 이제 이곳이 내 집이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소파에 앉았다. 긴장이 풀어지면서 눈물이 났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 오롯이 나 자신이 되는 느낌. 핸드폰을 꺼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3달 전부터 준비해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해주세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빌딩 숲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저 많은 빌딩 중 하나가 내 것이라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손을 꼬집어 봤다. 아프다. 꿈이 아니다. 이건 현실이다. 나는 정말로 나왔다. 30년의 결혼 생활에서
거짓말로 가득한 그 집에서 핸드폰을 들었다. 김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다. 네, 의뢰인님. 준비된 자료들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변호사. 석 달 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난다. 강남역 근처의 법률사무소. 깔끔한 사무실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나를 맞이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평판이 좋았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준다고 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걸 타인에게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재촉하지 않았다. 물 한 잔을 건네주고 조용히 기다려줬다. 한참 만에 나는 입을 열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눈물이 났다. 참았지만 계속 흘렀다. 김 변호사는 티슈를 건네줬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모든 걸 말했다. 결혼 30년 점점 멀어지는 남편 의심스러운 행동들, 늦은 귀가, 잦아진 출장,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들.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 깨달았다. 1년이 아니다. 2년도 아니다. 아마 5년은 좋게 넘을 것이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김 변호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다. 파일명은 증거자료였다. 나는 3년 동안 모았다. 체계적으로 집요하게 빠짐없이. 첫 번째 폴더 위치 추적 기록. 매일매일의 동선이 찍혀 있다. 회사 근처 호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제주도 리조트, 부산 해운대. 출장이라고 거짓말한 날들의 진짜 위치.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날짜, 시간, 장소,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두 번째 폴더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것도 마찬가지다. 매월 카드 명세서를 캡처해뒀다. 내가 모르는 식당들, 내가 받지 못한 꽃배달, 내가 가본 적 없는 호텔. 특히 눈에 띄는 건 명품 매장 결제 내역이었다. 작년 한 해만 3천만 원이 넘는다. 나는 명품 가방 하나 없다. 그럼 누구 건가? 세 번째 폴더 문자 메시지 백업. 그의 핸드폰과 내 핸드폰을 동기화해뒀다. 그는 모른다. 1년 전 그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 설정을 만졌다. 이후 모든 문자가 내 핸드폰으로도 온다. 박 차장과의 대화 내역. 200건이 넘는다. 보고 싶어. 오늘 저녁 어때? 지난주 좋았어. 다음엔 해외로 가자. 네 번째 폴더 통화 녹음. 6개월 전부터 시작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필요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심야에 이루어지는 통화들. 달콤한 목소리로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남편. 내게는 10년 넘게 그런 말 한 적 없는 사람. 다섯 번째 폴더 사진들. 사립 탐정을 고용했다. 600만 원을 주고 한 달 동안 미행하고 찍어온 사진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명확한 증거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김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봤다. 한참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잘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물었다. 이게 가장 중요했다.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혼인 기간이 30년이니 기본적으로 50대 50 분할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 즉 불륜을 저지른 쪽이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의뢰인께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60대 40, 경우에 따라서는 70대 30도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 명의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나는 미리 조사해뒀다. 아파트 시세 20억, 예금 8억, 주식 5억, 퇴직금 예상액 4억. 총 33억 정도입니다.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50대 50이면 의뢰인께서 16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대 40이면 약 20억. 70대 30이면 23억 정도 되겠네요. 물론 위자료는 별도입니다. 불륜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듣자 현실감이 들었다. 돈 문제였다. 결국 모든 게 돈으로 계산되는 것이었다. 30년의 세월이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운 일들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현실이다. 이혼은 법률적 절차이고 재산 분할은 필수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김 변호사를 똑바로 봤다. 제 개인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죠?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 또는 의뢰인 본인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자세히 봤다. 매매계약서, 대금 지불 증빙,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남편분은 이 사실을 모르시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혀 모릅니다. 15년 동안 숨겨왔습니다. 어떻게 이만한 돈을? 김 변호사가 놀라워했다. 나는 설명했다. 결혼 전부터 일했던 것, 결혼 후에도 계속 프리랜서로 일한 것, 수입을 철저히 숨긴 것, 투자로 불린 것. 2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30여 년간의 노력. 대단하십니다. 김 변호사가 진심으로 말했다. 이 정도면 재산 분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남편분 재산에서 받으실 몫까지 합치면. 그녀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다. 의뢰인 고유재산 200억, 분할받을 재산 약 20억, 위자료 1억. 총 220억 원 정도의 자산가가 되시는 겁니다. 숫자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220억. 나는 220억을 가진 사람이 된다.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믿기지 않았다.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나는 해냈다. 혼자 힘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불륜 상대방을 아시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박지연, 36세, 남편 회사 마케팅팀 과장입니다. 사립탐정이 조사해준 정보였다.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통상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 여자한테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청구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분노도 가라앉았다. 대신 냉정함이 자리 잡았다. 이건 전쟁이다. 법적 전쟁. 그리고 나는 이길 것이다. 지난 석 달 동안 준비했다. 변호사와 정기적으로 만났다. 전략을 짰다. 서류를 정리했다. 빠진 부분을 보완했다. 완벽하게 준비했다. 오늘이 그 시작이었다.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비어 있었다. 당연하다. 오늘 처음 들어온 집인데.
물이라도 마시려고 했는데 물도 없다. 편의점에 가야겠다. 밖으로 나갔다. 빌딩 1층 편의점에 들어갔다. 생수, 우유, 빵, 과일, 컵라면. 장을 봤다. 계산할 때 점원이 말했다. 사장님,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웃었다. 네, 오늘 이사 왔어요. 아, 6층 펜트하우스요? 드디어 입주하셨네요. 점원은 내가 빌딩 주인인 줄 모른다. 당연하다. 나는 한 번도 얼굴을 보인 적이 없으니까. 관리는 전문 부동산 관리 회사에 맡겨뒀다. 모든 임대차 계약, 건물 관리, 수리. 나는 그저 월 보고서를 받아볼 뿐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장 본 걸 정리했다. 물을 한 잔 마셨다. 시원했다. 베란다로 나갔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 평범한 질문. 나는 잠시 망설였다. 말해야 할까? 아직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엄마 친구 만나서 밖에서 먹어. 너는? 저도 친구들이랑 먹을게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었다. 딸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딸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것을, 아빠가 바람 피웠다는 것을, 엄마가 집을 나왔다는 것. 큰아들에게도 전화해야 하나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때가 아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2년 됐다. 행복해 보인다.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다. 내일로 아들 부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컵라면을 끓였다. 30년 만에 먹는 저녁 컵라면이었다. 집에서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없었다. 남편이 싫어했다. 라면은 건강에 안 좋아. 제대로 된 식사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나는 30년 동안 매일 밥을 지었다. 국을 끓였다. 반찬을 만들었다. 한 끼도 빠짐없이. 하지만 오늘은 컵라면이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컵라면. 죄책감 없이 먹는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게 자유의 맛인가? 내가 원하는 걸 먹는 것. 이렇게 간단한 일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 하나, 젓가락 하나. 간단했다. 금방 끝났다. 30년 동안 매일 4명분의 설거지를 했다. 때로는 손님이 와서 10명분도 했다. 설거지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손이 거칠어졌다. 주부습진도 생겼다. 이제는 1명분만 하면 된다. 내 것만. 간단하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자유롭다. 샤워를 했다. 욕실은 깨끗했다. 내가 직접 고른 타일, 세면대, 욕조. 모든 게 마음에 들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다. 근육이 풀렸다. 긴장이 풀렸다. 30년간 꽉 쥐고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침대에 누웠다. 처음 자보는 침대였다. 매트리스가 좋았다. 편안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넓었다. 내 공간이 넓어진 것 같았다. 천장을 봤다. 하얀 천장. 조명이 은은했다. 아침 8시에 눈이 떠졌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저절로 깼다. 몸이 가벼웠다. 오랜만에 푹 잔 느낌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6층 높이에서 바라보는 강남거리.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다. 바쁜 아침이었다. 샤워하고 옷을 입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었다. 검은색 팬츠에 흰 블라우스, 베이지색 재킷, 정돈된 느낌이었다.
거울을 봤다. 50대 초반의 여자가 보였다. 주름이 있었다. 흰머리도 조금 보였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어제와 다른 눈빛이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다.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먹었다. 커피를 내렸다. 향이 좋았다. 천천히 마셨다. 서두르지 않았다. 시간이 있었다. 10시 약속이었으니까 9시 30분쯤 나가면 됐다. 가방을 챙겼다. 노트북, 서류 파일, 지갑, 핸드폰. 거울을 한 번 더 봤다. 준비됐다. 심호흡을 했다. 긴장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새로운 시작이니까. 9시 30분 빌딩을 나섰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갔다. 10분 거리였다. 날씨가 좋았다. 9월 말의 가을 날씨. 선선했다. 걷기 좋았다. 지하철을 탔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다. 빈자리가 없었다. 손잡이를 잡고 섰다. 사람들 틈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것도 자유였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 강남역에서 내렸다. 김 변호사 사무실은 역에서 5분 거리였다. 빌딩 1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복도를 걸어 사무실 문을 열었다. 법률사무소 정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리셉션에서 젊은 직원이 맞았다. 예약하고 오신 분이신가요? 네, 10시에 김수진 변호사님과 약속한 이지은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 앉았다. 잡지가 놓여 있었다. 펼쳐봤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긴장됐다.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괜찮다. 잘 될 거다. 이지은님 들어오세요. 직원이 불렀다.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김 변호사가 미소로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책상 앞에 앉았다. 김 변호사가 물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집을 나오셨나요? 네, 어제 나왔습니다. 제 빌딩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별거 사실이 중요합니다.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노트북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보여줬다. 준비해온 모든 파일을. 위치 추적 기록, 신용카드 내역, 문자 백업, 통화 녹음 사진들. 김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다. 1시간 넘게 걸렸다. 완벽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이 정도면 불륜 입증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특히 사진 증거가 결정적이네요. 사립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 호텔 앞에서 키스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차에서 포옹하는 사진. 명확했다. 이제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합니다. 남편분 재산이 총 33억이라고 하셨죠? 유책 배우자이므로 60대 40분할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억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요? 내가 물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1억을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륜 상대방 박지연 씨에게도 별도로 1억을 청구합니다. 합계 2억입니다. 숫자를 들으니 현실감이 들었다. 20억 더하기 2억. 22억. 여기에 내 고유 재산 200억을 더하면 총 222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의뢰인 고유 재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다. 처음부터 공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 방어용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했다. 방어용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내 대답이었다. 남편이 먼저 내 재산을 조사하려 들면
그때 공개하죠. 그 전까지는 숨기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남편분이 의뢰인 재산을 모르고 있다면 재산분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언제 제출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다. 빨리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 금요일까지 소장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법원에 제출하죠. 남편한테는 언제 통보하나요? 내가 물었다. 소장 제출과 동시에 송달됩니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통지가 갑니다. 그 전에 미리 알리시겠습니까? 고민했다. 미리 말해야 할까? 아니면 법원 통지로 알게 할까? 미리 말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는 결정했다. 비겁하게 숨고 싶지 않았다. 직접 말하고 싶었다. 내가 왜 이 결정을 내렸는지. 알겠습니다. 그럼 남편분께 말씀하실 때 녹음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폭언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조언이었다. 자녀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다. 큰아들 33세, 작은 딸 22세시죠? 둘 다 성인이니 양육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말해야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김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맞는 말이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그냥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진다고 얼버무리고 싶지 않았다. 진실을 말해야 했다. 아빠가 잘못했다는 것을,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내가 물었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합의가 되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재산 분할에 동의하면 3개월 안에도 가능합니다. 인정할까요? 나는 회의적이었다. 그가 쉽게 인정할 것 같지 않았다. 변명할 것이다. 핑계를 댈 것이다. 내 탓을 할 것이다. 증거가 명확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사진 증거가 있으니까요. 부인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김 변호사가 말했다. 힘든 결정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결정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당당하게 새 삶을 시작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다.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다.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변호사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김 변호사가 티슈를 건넸다. 저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뿐입니다. 법이 허락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요. 같이 잘 싸워봅시다. 사무실을 나왔다. 시계를 봤다. 12시였다. 2시간 동안 상담했다. 배가 고팠다. 점심을 먹어야겠다. 혼자서 근처 식당에 들어갔다. 파스타 전문점이었다. 메뉴를 봤다. 토마토 파스타를 주문했다. 남편은 토마토를 싫어했다. 그래서 30년간 토마토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오늘은 먹을 수 있다. 파스타가 나왔다. 예쁘게 플레이팅 되어 있었다. 사진을 찍었다. 처음이었다. 음식 사진을 찍는 게 인스타그램에 올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조용히 혼자 즐기고 싶었다. 포크를 들었다. 한 입 먹었다. 맛있었다. 토마토의 상큼함과 크림의 부드러움. 환상적이었다.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 들어갔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을 봤다. 사람들이 오고 갔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산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핸드폰을 꺼냈다.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다. 남편에게서였다. 어제 저녁 답장 안 했네. 괜찮아?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저녁에 들어갈게.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 더 이상 그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다. 대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교 수업 중이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딸, 시간 될 때 전화해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에게도 같은 문자를 보냈다. 카페에서 1시간쯤 있었다. 노트북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했다. 프리랜서 일 관련 메일들이 와 있었다. 새 프로젝트 제안도 있었다. 번역 일이었다. 금액이 괜찮았다. 수락한다고 답장을 보냈다. 일을 해야 한다. 계속 일을 해야 한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 건강이었다. 바쁘게 지내야 잡생각이 안 든다. 후회하지 않게 된다.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이제는 집이라고 불러야 한다. 내 빌딩의 펜트하우스. 내 공간.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제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익숙해지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김 변호사가 보낸 이메일이 와 있었다. 소장 초안이었다. 읽어봤다. 법률 용어가 어려웠지만 대충 이해할 수 있었다. 원고 이지은, 피고 김민수. 이혼 청구,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김민수. 내 남편의 이름. 30년을 함께한 사람. 이제는 피고. 법정에서 마주해야 할 상대. 이상한 기분이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법적 분쟁의 상대방이 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가 선택한 일이다. 그가 배신했고, 거짓말했고, 나를 무시했다.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딸아, 지금 통화 가능해? 응, 수업 끝났어. 말해봐. 심호흡을 했다. 엄마가. 집 나왔어.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에 딸이 물었다. 무슨 말이야? 왜?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어.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다. 딸에게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왜? 갑자기?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그리고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뭐? 딸이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야. 엄마가 증거도 다 가지고 있어. 아빠는 3년 넘게 바람 피웠어. 딸이 울기 시작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아이를 울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미안해, 딸아. 엄마가 내게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엄마 잘못 아니잖아. 아빠가 나쁜 거지. 딸이 울면서 말했다. 그래도 이혼까지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냥 용서하면 안 돼? 안 돼. 나는 단호했다.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30년을 참았어.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 이해해 줄 수 있지? 딸이 한참을 울었다. 나도 같이 울었다. 엄마와 딸이 전화기 양쪽에서 함께 울었다. 엄마 지금 어디 있어? 딸이 물었다. 안전한 곳에 있어. 걱정하지 마. 보러 가도 돼?
아직은 안 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정리할 게 많아. 알았어, 엄마. 힘내. 고마워, 딸. 전화를 끊었다. 기진맥진했다. 아들에게도 전화해야 하는데 힘이 없었다. 내일 하기로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한계였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오늘 하루도 길었다. 변호사를 만나고 소장을 확인하고 딸에게 말했다. 큰일들이었다.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하지만 해냈다. 나는 해냈다.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걸어갈 것이다. 내 미래를 향해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10번도 넘게. 받지 않았다. 문자도 계속 왔다.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걱정된다. 걱정. 웃기는 소리다. 30년 동안 나를 걱정한 적이 있었나? 다른 여자와 제주도 리조트에 있으면서 나를 걱정했나? 저녁 8시가 됐다.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화를 걸었다. 2번 만에 받았다. 여보, 어디야? 왜 이제 받아? 집에 없던데? 우리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뭘 얘기?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직접 만나서 말할게. 지금 나올 수 있어? 지금? 어디서? 우리 자주 가던 카페. 집 근처 스타벅스. 30분 후에 보자. 알았어. 근데 무슨 일인데? 전화를 끊었다. 옷을 갈아입었다. 화장을 고쳤다. 거울을 봤다. 흔들리지 말자. 울지 말자. 당당하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다. 김 변호사가 준비해 준 것. 작은 기기였다. 주머니에 넣어도 잘 녹음된다고 했다. 대화를 녹음할 것이다. 폭언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 증거가 된다. 택시를 탔다. 우리 아파트 근처 스타벅스로 향했다. 20분쯤 걸렸다. 카페에 도착했다. 익숙한 곳이었다. 주말마다 왔던 곳. 가족들과 함께.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이별을 통보하러 온 것이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다가갔다. 마주 앉았다. 뭘 마실래? 그가 물었다. 아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어디 갔다 온 거야? 그가 물었다. 걱정하는 척하는 얼굴. 연기였다. 다 연기였다. 나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뭔데? 그가 파일을 집어들었다. 열었다. 사진들이 나왔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박지연 씨와 찍은 사진들이야. 제주도 리조트, 강남 호텔, 부산 해운대. 지난 3년간의 기록이야.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연습했으니까. 이지은, 이건 오해야. 그가 변명하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반응이다. 오해가 아니야. 나는 다 알아.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들어봐, 이건 사실이. 사실이 뭐야? 아니라고 부정할 거야? 이 사진들 보고도.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신용카드 내역이었다. 이것도 봐. 당신이 그 여자한테 쓴 돈들. 명품 가방, 고급 식당, 호텔. 3년간 거의 1억 원이 넘어. 그가 할 말을 잃었다. 고개를 숙였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 음악 소리만 들렸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
우리만 조용했다. 미안해.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이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냥 그렇게 됐어. 회사에서 만났고, 처음엔 그냥 동료였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듣고 싶지 않아.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이유가 뭐든 당신이 한 일은 변하지 않아. 당신은 바람을 피웠고, 나를 배신했어. 이지은,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끊을게. 다시는 안 만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피했다. 손을 빼냈다. 안 돼. 이미 늦었어. 왜? 왜 안 돼? 우리 30년을 함께 했잖아.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끝낼 순 없어.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조용히 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쳐다봐. 그리고 30년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그 30년을 배신했잖아. 당신이 끝낸 거야. 내가 아니라.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가 애원했다. 눈물까지 글썽였다. 연기 같았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기회는 없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이혼할 거야. 이혼? 그가 놀란 듯 물었다. 뭘 놀라? 당연한 거 아냐? 바람 피운 남편이랑 어떻게 살아? 진짜 이혼까지 하려고? 진심이야? 진심이야. 다음 주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어. 나는 명함 하나를 꺼내 그에게 줬다. 김수진 변호사 명함. 여기 내 변호사 연락처야. 당신도 변호사 선임해. 그가 명함을 받아들었다. 멍하니 바라봤다. 현실이 된 것 같았다. 내가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정말,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없어. 나는 이미 집을 나왔어. 어제 나왔어. 돌아갈 생각 없어. 어디 있어? 지금 어디서 자고 있어? 그건 말할 필요 없어. 안전한 곳에 있어. 아이들은 알아? 그가 물었다. 딸은 알아. 아들한테는 내일 말할 거야.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다 말했어. 아빠가 바람 폈다고. 엄마는 이혼할 거라고. 아이들이 뭐라고? 울더라. 많이 울었어. 당신 때문에.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당신이 아이들을 울렸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그는 자업자득이었다. 재산분할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변호사가 정리할 거지만 미리 말해둘게. 아파트, 예금, 주식, 퇴직금. 다 합쳐서 33억 정도 되지. 나는 60%를 청구할 거야. 약 20억. 60%? 왜? 그가 놀라 물었다. 당연하지. 당신이 유책 배우자야. 잘못한 쪽이 더 많이 내야지. 그건 너무 많아. 50대 50이 맞지 않아? 안 돼. 나는 60을 원해.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당신한테 1억, 박지연 씨한테 1억. 총 2억. 박지연한테도. 그가 깜짝 놀랐다. 당연하지. 그 여자도 공범이야. 남의 남편 뺏으려고 한 죗값을 치러야지. 미쳤어?
그 사람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1억을 받아? 그건 내 문제야.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야.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야, 이지은. 너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냐? 너무해. 나는 웃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하고 결혼 기념일에 다른 여자랑 제주도 가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그가 말을 흐렸다. 변명하지 마. 이미 다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야. 아직 이혼 안 했잖아. 그가 소리쳤다. 완전히 화가 난 것 같았다. 목소리가 커졌다.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내 아내 맞아. 소리 지르지 마.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대화 녹음되고 있어. 폭언이나 협박하면 증거로 쓸 거야. 그가 입을 다물었다. 녹음이라는 말에 긴장한 것 같았다. 한참을 노려보더니 말했다. 좋아. 내가 이혼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60대 40은 안 돼. 50대 50. 그리고 위자료도 1억은 너무 많아. 5천. 협상 안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증거가 다 있으니까. 법원에서 판단할 거야. 법원까지 갈 거야? 그럼 둘 다 힘들어. 나는 상관없어. 끝까지 갈 준비돼 있어. 나는 단호했다. 당신도 변호사 선임해서 준비해. 법정에서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와 마주 앉아 있는 게 고통스러웠다.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증오하는 사람. 이지은. 그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뿌리쳤다. 건드리지 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진짜 끝낼 거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이미 끝났어. 당신이 끝낸 거야. 카페를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뭔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탔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차 안에서 손이 떨렸다. 아드레날린이 빠지면서 온몸에 힘이 풀렸다. 했다. 해냈다. 그에게 모든 걸 말했다. 이혼하겠다고. 당당하게. 집에 도착했다. 펜트하우스. 내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녹음기를 꺼냈다. 재생해봤다. 잘 녹음됐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의 인정, 내 통보, 그의 폭언. 완벽한 증거였다. 김 변호사에게 파일을 전송했다. 오늘 남편을 만나서 이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화 녹음 파일 첨부합니다. 곧 답장이 왔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음 잘 됐네요. 예정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소장 제출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침대로 가서 누웠다. 오늘 하루가 1년 같았다. 남편을 만나고 진실을 말하고 이혼을 통보하고 모든 게 꿈 같았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나는 정말로 해냈다. 30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다. 눈물이 났다.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드디어 자유로. 아침에 눈을 뜨니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다. 남편에게서 10통, 아들에게서 5통. 아들. 남편이 아들에게 말한 모양이다. 어제 일을. 시계를 봤다. 아침 8시. 아들은 벌써 출근했을 시간이다. 사무실로 전화를 걸기는 어렵다. 점심시간까지 기다려야겠다. 샤워를 하고 커피를 내렸다. 토스트를 구웠다. 간단한 아침이었다. 혼자 먹는 아침. 이제 익숙해져야 한다.
앞으로 계속 혼자일 테니까. 식사를 마치고 노트북을 열었다. 이메일을 확인했다. 번역 프로젝트 자료가 와 있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주일 안에 끝내야 한다. 집중하기로 했다. 일에 몰두하면 잡생각이 안 든다. 2시간쯤 일했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받았다. 엄마. 목소리가 무거웠다. 아들아. 진짜야? 아빠한테 들었는데. 응, 진짜야. 엄마 이혼하려고 해. 왜? 갑자기 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가 아니야. 아빠가 바람 폈어. 3년 넘게.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에 아들이 말했다. 그게 진짜야? 응. 증거도 다 있어. 사진도 있고. 믿을 수가 없어. 아빠가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사실이야. 엄마가 3년 동안 확인했어. 그래서 이혼까지 하려고. 응.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아빠랑 30년을 살았잖아. 그리고 우리도 있고. 아들아,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엄마가 결정한 거면 뭐라 할 수 없지. 근데 아빠가 엄마 어딨는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지금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있어. 걱정하지 마. 집에 안 온 지 이틀째잖아. 어디서 자는 건데? 엄마가 준비해둔 곳이 있어. 아들한테는 나중에 알려줄게. 엄마, 우리 만날 수 있어? 한번 보고 싶어. 아들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물론이지. 언제 시간 돼? 오늘 저녁 어때? 퇴근하고. 좋아. 어디서 볼까? 강남역 근처 어때? 엄마 거기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 감이야. 엄마가 자주 강남 쪽 일한다고 했잖아. 영리한 아들이었다. 그래, 맞아. 강남에 있어. 알았어. 저녁 7시에 역 앞에서 보자. 그래, 아들아. 나중에 봐. 전화를 끊었다. 아들을 만나야 한다. 직접 설명해야 한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이혼해야 하는지. 점심시간이 됐다.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었다. 1층 카페에서 사온 것이었다. 맛있었다. 계속 일을 했다. 번역에 집중했다.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작업. 기계적이었지만 위안이 됐다. 생각할 틈이 없었다. 오후 5시쯤 일을 마쳤다. 오늘 할당량은 끝냈다. 내일 다시 하면 된다. 저녁 준비를 했다. 아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 옷을 갈아입었다. 단정하게 입었다. 엄마로서 의젓해 보여야 했다. 6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강남역까지 걸어갔다. 15분쯤 걸렸다. 역 앞 광장에 도착했다. 사람이 많았다. 퇴근 시간이라 북적였다. 아들이 보였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어제 같은데. 아직도 내 품에 안기던 아기 같은데. 이제는 33세 어른이 됐다. 엄마. 아들이 손을 흔들었다. 다가갔다. 아들아. 포옹했다. 아들의 체온이 느껴졌다. 따뜻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어디 갈까? 아들이 물었다. 조용한 데로 가자. 이야기할 게 많아.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갔다. 2층 구석자리에 앉았다. 사람이 별로 없었다. 메뉴를 주문했다. 아들은 스테이크, 나는 파스타. 음료도 시켰다. 주문을 마치고 마주 앉았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보이지 않아. 많이 힘들었지? 아들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결정을 내렸으니까. 정말 이혼할 거야? 응. 다음 주에 소송 제기해. 조정은 안 해보고 조정할 게 없어. 아빠가 바람 폈어. 명백한 잘못이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아빠한테 전화했어. 오늘 아침에. 뭐래? 울더라. 엄마한테 빌고 싶다고. 기회를 달라고. 그건 안 돼. 나는 단호했다. 아들아, 엄마는 3년 동안 참았어. 3년이야.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알면서도 참았어. 이제는 한계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우리한테. 말할 수 없었어. 너희한테 상처 줄까봐.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 증거, 사진, 문자, 통화 기록. 다 모았어. 법정에서 쓸 수 있게. 아들의 눈이 커졌다. 엄마가 그런 걸 다? 응. 3년 동안 준비했어.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 엄마.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음식이 나왔다. 하지만 먹을 식욕이 없었다. 그래도 포크를 들었다. 아들도 억지로 먹는 것 같았다. 한참을 조용히 먹었다.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진짜로. 아들이 다시 물었다. 말해줄게. 하지만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당연하지. 말 안 할게. 엄마가 빌딩이 하나 있어. 강남에. 빌딩? 아들이 놀랐다. 무슨 빌딩? 15년 전에 산 건데. 6층짜리. 지금은 200억쯤 돼. 아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200억? 엄마가? 응. 엄마 혼자 번 돈으로 샀어. 아빠는 몰라.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어떻게 그런 돈을? 일했어. 결혼 후에도 계속 일했잖아. 번역, 컨설팅, 강의. 수입을 모았어. 투자도 하고 조금씩 불렸어. 대박이다. 아들이 감탄했다. 엄마 완전 대단한데? 아빠가 알면 기절하겠다. 아직 모르게 해줘. 나중에 필요하면 공개할 거야. 알았어, 엄마. 근데 그럼 엄마 완전 부자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빌딩에서 매달 임대료가 5천만 원씩 들어와. 그리고 재산 분할 받으면 20억 정도 더 받을 거야. 엄마, 진짜 멋있어. 아들이 진심으로 말했다. 이제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어. 아빠 옆에 가려져서 몰랐는데.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났다. 고마워, 아들아. 그렇게 말해줘서. 진심이야. 나 엄마 편이야.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응원할게. 며느리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사실대로 말할 거야. 우리 와이프도 이해할 거야. 걱정하지 마. 식사를 마쳤다. 계산하려는데 아들이 먼저 카드를 냈다. 내가 살게, 엄마. 고마워, 아들. 레스토랑을 나와 함께 걸었다. 빌딩 보여줄까? 내가 물었다. 정말? 좋아. 아들이 신이 났다. 10분쯤 걸어서 빌딩에 도착했다. 와, 이게 엄마 거야? 아들이 건물을 올려다봤다. 응, 전부 다. 진짜 멋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다. 펜트하우스 문을 열었다. 들어와. 아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우와. 입을 벌렸다. 여기서 살아? 응. 어제부터. 완전 좋은데? 전망 미쳤다. 아들이 창가로 갔다. 강남 야경이 펼쳐졌다.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겠어.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아들이 안도했다. 엄마는 이제 혼자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아들과 한참을 이야기했다. 앞으로의 계획, 재판 일정, 아빠와의 관계. 아들은 나를 지지했다. 내 편이 되어줬다. 그게 고마웠다. 10시쯤 아들이 돌아갔다. 자주 올게, 엄마. 외로우면 언제든 연락해. 그래, 조심히 들어가. 포옹하고 헤어졌다. 혼자 남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아들이 내 편이라는 게 큰 위안이 됐다. 딸도 아들도. 내 아이들은 나를 이해해줬다. 침대에 누웠다. 오늘도 긴 하루였다. 아들을 만나고 모든 걸 털어놓고 빌딩을 보여주고 떨렸지만 해냈다. 내일은 딸을 만나야겠다. 딸에게도 빌딩을 보여주고 안심시켜주고 싶다. 엄마는 괜찮다고, 잘 살 거라고. 핸드폰을 확인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아들이 너 봤다고 하더라. 어디 있는지는 안 가르쳐 주던데.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이야기하자.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와 이야기할 게 없다.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면 된다. 직접 만날 이유가 없다. 또 다른 문자가 왔다. 번호를 몰랐다. 이지은 씨, 박지연입니다.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상간녀였다. 그 여자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아마 남편에게서 받았을 것이다. 웃겼다. 지금 와서 만나자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답장을 썼다. 만날 이유 없습니다. 변호사 통해 연락하세요. 보내고 나니 후련했다. 그 여자와도 대화할 필요 없다. 법정에서 보면 된다. 핸드폰을 꺼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평화로웠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이다.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이혼까지, 자유까지, 한 주가 지났다. 김 변호사가 월요일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됐다.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도 수없이 왔다. 읽지 않았다. 딸을 만났다. 빌딩을 보여줬다. 딸은 놀라워했다. 엄마 진짜 대단해. 그리고 울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한 줄 몰랐어. 위로했다. 아니야, 고생 아니었어. 엄마는 즐거웠어. 며느리도 만났다. 아들과 함께 왔다. 며느리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고마웠다. 내 편이 있다는 게. 일주일 후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했다. 답변서가 제출됐다. 김 변호사가 보여줬다. 봐보세요. 남편 측 답변입니다. 읽어봤다. 황당했다. 남편은 불륜을 부인했다. 단순한 동료 관계였을 뿐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들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불륜은 아니었다고 변명했다. 믿을 수가 없네요. 나는 웃었다. 사진을 보고도 이렇게 발뺌을? 흔한 일입니다. 김 변호사가 담담히 말했다. 대부분 유책 배우자들이 처음엔 부인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50대 50을 주장합니다. 의뢰인께서 받을 몫이 너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자료도 거부합니다. 불륜이 아니라 위자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예상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증거를 준비한 거잖아요. 이제 제출하면 되죠? 네. 첫 재판 기일이 한 달 후입니다. 그때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사진, 문자, 통화 녹음,
신용카드 내역, 위치 추적 기록. 모두 다요. 상간녀 박지연 씨한테도 소송 걸었나요? 네.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쪽도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역시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들 뻔뻔하네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판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서류가 산더미였다.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인 명단을 작성하고 할 일이 끝도 없었다. 사립 탐정도 다시 만났다. 증인으로 출석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니까요. 법정에서 증언하겠습니다. 고마웠다.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남편이 내 재산을 조사하면 어쩌지? 빌딩을 알게 되면 김 변호사는 안심시켰다. 남편 측에서 의뢰인 재산을 조사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 숨겨두셨으니 쉽게 찾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설령 알게 되더라도 고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알게 되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그쪽 문제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재판 준비를 하면서 과거를 돌아봤다. 30년의 결혼 생활. 처음에는 행복했다. 사랑했다. 그를 믿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달라졌다. 그의 태도가, 말투가, 시선이. 돌이켜보면 신호는 많았다. 늦은 귀가, 주말 골프, 핸드폰 비밀번호 변경, 향수 냄새. 나는 애써 무시했다. 보지 않으려 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한계가 왔다.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끝내야 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달라지고 있었다. 표정이 밝아졌다. 눈빛이 살아났다. 미소가 늘었다. 자유의 얼굴이었다. 빌딩 관리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15년간 관리회사에만 맡겼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보고 싶었다. 임차인들을 만났다. 1층 카페 사장님, 2층 스타트업 대표, 3층 IT 회사 팀장.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다. 건물주님이셨어요? 카페 사장님이 놀랐다. 맨날 커피 사러 오시길래 근처 사시는 줄 알았어요. 여기 살아요. 6층에. 아, 펜트하우스요? 드디어 입주하셨네요. 네, 최근에 이사 왔어요. 건물 정말 좋아요. 관리도 잘 돼 있고, 저희 장사도 잘 되고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임대료도 확인했다. 매달 정확히 들어오고 있었다. 연체도 없었다. 관리회사가 일을 잘했다. 계속 맡길 생각이다. 하지만 가끔 내가 직접 체크하기로 했다. 건물을 걸어다니면서 뿌듯했다. 이게 다 내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혼해도 재판에서 져도 이건 온전히 내 것이다. 저녁에는 일을 했다. 번역 프로젝트를 끝냈다. 다음 프로젝트도 받았다. 컨설팅 일이었다.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돕는 일. 금액이 좋았다. 2천만 원짜리 프로젝트였다. 일하면서 깨달았다. 나는 유능하다. 능력이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혼자 잘 살 수 있다. 이 사실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주말에는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창 미선이었다. 20년 넘게 연락하고 지낸 친구. 카페에서 만났다. 오랜만이다. 포옹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미선도 이혼한 경험이 있었다. 5년 전에. 힘들지? 미선이 물었다. 힘들어.
근데 후회는 안 해. 나도 그랬어. 처음엔 힘들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최고의 선택이었더라. 지금은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아. 정말? 응. 눈치 안 봐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유야, 자유.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미선의 말이 위로가 됐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겪는 일이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구나. 근데 너 돈은 괜찮아? 재산 분할 받으면 얼마나 돼? 미선이 걱정스레 물었다. 나는 웃었다. 걱정하지 마. 나 사실 부자야. 뭐? 빌딩 있어. 200억짜리. 미선이 커피를 뿜을 뻔했다. 뭐라고? 200억? 모든 걸 말해줬다. 15년간 숨겨온 빌딩, 프리랜서 일 투자. 미선은 놀라워했다. 야, 너 완전 대단한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비밀이었거든. 남편도 몰랐어. 와, 완전 반전이다. 남편 나중에 알면 기절하겠다. 미선과 이야기하며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친구가 있다는 게 고마웠다. 내 편이 있다는 게. 나 응원할게. 재판 잘 되길 바라. 고마워, 미선아.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해. 내가 달려갈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강남 한복판인데도 별이 보였다. 신기했다. 아니면 내가 이제야 하늘을 보게 된 걸까? 별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옳은 선택을 했다.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 것이다. 후회 없이.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다. 긴장이 풀렸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김 변호사와 다시 만난다. 최종 전략을 짜야 한다. 재판이 한 달도 안 남았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남편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우리 30년인데. 30년. 그 말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3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잘못된 관계는 끝내야 한다.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답장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옆에 놓고 불을 껐다. 어둠이 찾아왔다. 편안한 어둠이었다.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포근했다. 잠이 들면서 생각했다. 이제 곧 재판이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이길 것이다. 재판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내일이면 법정에 선다. 남편과 마주한다. 판사 앞에서 우리의 삶을 펼쳐 보인다. 떨렸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꺼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 단정하고 신뢰감 있는 느낌으로 입었다. 화장도 신경 썼다.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하지만 생기 있게. 거울을 봤다. 52세의 여자가 보였다. 주름이 있었다. 흰머리도 보였다. 하지만 눈빛이 강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다. 준비됐다.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커피만 한 잔 마셨다. 손이 약간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괜찮다. 잘 될 거다. 김 변호사와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9시. 재판은 10시였다. 일찍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기로 했다. 택시를 탔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평범한 아침이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등교하고 모두의 일상이 흘러갔다. 하지만 내게는 특별한 날이었다. 30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다. 큰 건물이었다.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이곳에서 정의가 실현된다. 내 편에 서줄 것이다. 김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긴장돼서 잠이 안 왔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를 잘했습니다. 법원 내부 카페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했다. 오늘은 첫 재판입니다. 주로 쟁점 정리를 하고 증거 제출 일정을 잡습니다. 판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남편도 올까요? 네.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도 함께 올 겁니다. 마주치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각자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눈 마주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시가 가까워졌다. 법정으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하지만 계속 걸었다. 법정 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했다.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다. TV에서 본 것보다 훨씬 작고 간소했다.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 방청석에는 몇 명 없었다. 원고석에 앉았다. 김 변호사가 옆에 앉았다. 서류를 펼쳤다. 준비된 자료들을 확인했다. 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를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30년을 함께한 사람. 이제는 법정에서 마주하는 남. 남편도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다. 슬픔, 후회, 원망.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그의 눈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남편의 변호사도 들어왔다. 60대 남성이었다. 경력이 많아 보였다. 피고석에 나란히 앉았다. 기립. 법원 직원이 말했다. 모두 일어났다. 판사가 입장했다. 40대 여성이었다. 단정한 인상이었다. 착석하십시오. 모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됐다. 원고 이지은, 피고 김민수 간의 이혼 청구 사건입니다. 판사가 말했다. 먼저 양측 변호사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말씀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일어났다. 원고는 피고의 계속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지난 3년간 직장 동료인 박지연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신용카드 사용 내역, 위치 추적 기록 등입니다. 모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피고 측 의견은?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박지연 씨와는 단순한 동료 관계일 뿐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맥락이 왜곡된 것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제출 일정을 잡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에 원고 측은 모든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피고 측은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김 변호사가 답했다. 원고는 60대 40분할을 청구합니다. 피고가 유책 배우자이므로 더 적은 몫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피고 측은 50대 50을 주장합니다. 혼인 기간이 30년이므로 균등 분할이 원칙입니다. 판사가 기록했다. 이 부분도 다음 재판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양측 모두 재산 목록을 제출하십시오.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다. 생각보다 빨랐다. 판사가 다음 재판 일정을 잡았다. 한 달 후였다. 다음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출석도 필요하면 신청하십시오. 판사가 말했다. 패정합니다. 모두 일어났다. 판사가 퇴장했다.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김 변호사와 이야기했다. 잘 진행됐습니다. 판사님도 우리 입장에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요? 네. 증거를 보고 나면 우리 쪽으로 기울 겁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지은, 남편이었다. 돌아봤다. 남편이 다가왔다. 변호사가 말렸지만 뿌리쳤다. 잠깐만 이야기하자. 제발. 남편이 애원했다. 할 말 없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법정에서 싸워야 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바람 피운 사람은 당신이잖아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진심으로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30년인데 그 30년을 당신이 배신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돌아서서 걸어갔다. 남편이 뒤에서 뭔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걸었다. 잘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법원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해냈다. 첫 재판을 잘 마쳤다. 점심 드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다. 네, 좋아요. 근처 식당으로 갔다. 한정식집이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다. 다음 재판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제출하면 판세가 결정됩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사립탐정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해주세요. 사진에 대해 직접 증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준비할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집으로 돌아왔다. 지쳤다. 정신적으로 소진됐다.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오늘 남편을 봤다. 법정에서 낯설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낯설었다. 아니면 원래 낯선 사람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걸까?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드디어 시작했다는 안도감. 끝이 보인다는 희망.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재판 어땠어? 잘 됐어. 걱정하지 마. 아빠는 봤어? 봤어. 괜찮았어. 엄마 진짜 괜찮아? 목소리 이상한데. 울었어. 조금. 근데 슬퍼서가 아니야. 그냥 복잡해서. 엄마, 힘내. 우리가 있잖아. 알아, 딸아. 고마워. 전화를 끊고 다시 누웠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다. 한 고비를 넘었다. 다음 재판까지 한 달.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 하늘이 물들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부터 나는 진짜로 자유를 향해 간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유. 당당한 자유.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일하고, 빌딩 관리하고, 친구 만나고, 나답게 살 것이다. 재판은 재판일 뿐. 내 인생 전부가 아니다. 침대로 가서 누웠다. 잠이 왔다. 편안한 잠이었다. 오늘 하루를 잘 버텼다는 뿌듯함. 내일도 잘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 꿈을 꿨다.
나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계속 걸었다. 끝없이 펼쳐진 길을 따라 내 미래를 향해. 두 번째 재판이 있던 날이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 사이 나는 바쁘게 살았다. 일에 몰두했고 친구들을 만났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재판만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 내 삶을 살았다. 김 변호사와 마지막 점검을 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됐다. 사진 80장, 문자 메시지 200건, 통화 녹음 30건, 신용카드 내역 36개월치, 위치 추적 기록. 완벽했다. 사립탐정도 오늘 출석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사진을 찍은 경위와 방법에 대해 증언할 겁니다. 법정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덜 떨렸다. 익숙해진 것 같았다. 원고석에 앉았다. 남편도 들어왔다. 한 달 사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자업자득이었다. 판사가 입장했다. 같은 판사였다. 증거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먼저 제출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제출하는 증거는 총 350건입니다. 사진, 문자, 통화 녹음, 거래 내역 등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살펴봤다. 한참을 봤다. 표정이 굳어졌다. 피고 측, 이 증거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증거의 취득 과정이 불법일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즉시 대응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합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사립탐정이 증인으로 나왔다. 선서를 했다. 증인은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를 미행하며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피고는 박지연 씨와 주 3회 이상 만났으며 호텔 출입이 확인됐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만 말씀하십시오. 판사가 말했다. 네. 사진에 찍힌 대로입니다. 피고와 박지연 씨가 호텔에 함께 들어가고 3시간 후 함께 나오는 모습입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다. 호텔에 들어갔다고 해서 부적절한 관계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단정은 판사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본 것만 말씀드립니다. 사립탐정이 침착하게 답했다. 증인 신문이 끝났다. 판사가 남편을 봤다. 피고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일어났다. 떨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드디어 인정했다.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 박지연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네, 인정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작았다. 언제부터입니까? 3년 전부터입니다. 판사가 기록했다.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피고는 여전히 50대 50을 주장하십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답했다. 유책 사유를 인정하는 만큼 60대 40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원고 측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김 변호사가 답했다. 위자료는 원고에게 1억, 박지연 씨에게 별도로 청구한 거는 따로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판사가 정리했다. 그럼 이혼은 인용합니다. 재산 분할은 60대 40, 원고가 약 20억을 받습니다. 위자료는 1억입니다.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측 모두 답했다.
판결문은 2주 내에 발송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끝났다. 이혼이 인정됐다. 나는 이제 자유다.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법정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김 변호사가 부축했다. 축하드립니다. 승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다. 마지막이었다. 이지은. 남편이 불렀다. 멈춰섰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끝났어요. 각자 잘 삽시다.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끝이라는 사실만 있었다. 돌아서서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30년의 무게를 내려놓았다. 가벼워졌다. 법원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쏟아졌다. 눈부셨다. 아름다웠다. 하늘이 파랗게 펼쳐졌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아, 끝났어. 정말요? 이겼어요? 응. 이혼 인정됐어. 엄마 이제 자유야. 엄마. 딸이 울었다.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 딸아. 내가 있어서 힘이 났어. 아들에게도 전화했다. 아들, 재판 끝났어. 어떻게 됐어? 이겼어. 이혼 확정이야. 잘 됐다,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살아. 집으로 돌아왔다. 내 빌딩, 내 펜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이 반겼다. 햇살이 가득했다. 소파에 앉았다. 긴 여정이 끝났다. 30년의 결혼, 3년의 준비, 2달의 재판, 모두 끝났다. 이제 무엇을 할까? 생각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여행을 가고 싶다. 혼자서.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한 달 정도. 새로운 일도 시작하고 싶다. 강의를 할까? 내 경험을 나누는 강의. 이혼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책을 쓸까? 내 이야기를 책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가능성이 무한했다. 나는 이제 52세. 아직 젊다. 할 수 있는 게 많다. 시간이 많다. 저녁에 친구들을 불렀다. 미선이와 대학 동창들. 펜트하우스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이혼 축하 파티였다. 축하해. 친구들이 샴페인을 터뜨렸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했다. 샴페인이 목으로 넘어갔다. 상쾌했다. 너 정말 대단해. 존경스러워. 미선이가 말했다. 나도 내가 있어서 용기 났어. 이혼할 때 생각났거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웃고 울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우정이 고마웠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모두 돌아가고 혼자 남았다. 정리를 했다. 설거지를 했다. 쓰레기를 버렸다. 일상적인 일들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베란다로 나갔다. 밤 공기를 마셨다. 차가웠다. 상쾌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졌다. 빛나는 빌딩들. 그중 하나가 내 것이다. 별을 찾았다.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다. 하지만 괜찮다. 별은 여전히 저기 있다. 보이지 않아도 있다. 나의 미래처럼. 핸드폰을 꺼냈다. 판결문이 이메일로 왔다. 열어봤다. 읽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공식적이었다. 법적 효력이 있었다. 이제 진짜 끝이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나는 더 이상 김민수의 아내가 아니다. 나는 이지은이다. 그냥 이지은.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다. 자유를 얻은 날, 나로 돌아온 날, 꿈을 꿨다. 나는 높은 산 위에 서 있었다. 정상이었다. 발 아래 세상이 펼쳐졌다. 구름이 흘렀다. 바람이 불었다. 자유로웠다. 누군가 물었다. 이제 뭐 할 거야? 나는 웃으며 답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날개를 펼쳤다. 하늘로 날아올랐다. 자유롭게. 제약 없이. 두려움 없이.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새로운 날이었다. 이혼 후 첫날. 완전히 새로운 시작.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다.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신선했다. 커피를 내렸다. 향이 좋았다. 천천히 마셨다. 서두르지 않았다. 시간이 많았다. 내 시간이 많았다. 노트북을 열었다. 새 파일을 만들었다. 제목을 적었다. 숨겨둔 200억 빌딩 마이너스 52세. 나의 새로운 시작.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를. 30년의 결혼, 배신의 발견, 준비의 과정, 이혼의 여정. 모두 적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며,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52세도, 60세도, 70세도. 늦은 때란 없다. 지금이 가장 이른 때다. 용기를 내라. 당신의 삶을 살아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나는 그렇게 했다. 52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내 삶을 산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200억의 빌딩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다. 자유다. 자존감이다. 나답게 사는 것이다. 나는 부자다. 돈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간으로. 내 시간을 가졌으니까. 내 인생을 가졌으니까. 미소 지었다. 거울 속 내가 미소 지었다. 52세의 여자.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있지만 눈빛이 빛난다. 자유로운 눈빛. 오늘부터 나는 산다. 진짜로 산다. 숨 쉬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다. 매 순간을 내가 선택하며 사는 것이다. 고맙다. 나에게. 포기하지 않아서. 참고 견뎌서. 준비해서. 용기 내서.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다.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52세, 200억의 빌딩을 가진 자유로운 여자. 이지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